이런 거 하실 때 떨리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전에는 엄청 떠는데 또 할 때는 그냥 무념무상으로 속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혼잣말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합니다. 들어주는 상대 없이 혼자 말하는 거죠. 반면 대화는 말 그대로 마주보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가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나가죠. 면접도 사실 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접을 대화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평가하는 자리라는 생각에 어려운 시험같이 느껴지죠. 그렇지만 면접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알아가는 대화일 뿐입니다. 면접만 다가오면 항상 속이 불편하고 불안한 분들, 오늘만큼은 긴장 풀고 편안하게 대화 나눠볼게요. 오늘도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면접을 보러 가면 낯가리는 성격에 긴장감까지 더해져서 울렁증이 너무 심합니다. 유유. 청심환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무엇보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좀 느껴지시나요? 저도 여기서 DJ 하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면접은 정말 부담스러운 전형이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낯선 경험인 것 같아요. 보통 사교적이고 텐션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면접의 본질이 무엇이고 면접위원이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취보라를 함께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거예요. 자소서 작성은 바로 면접 준비의 그 연결성상에 있다라는 걸요.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는 한 몸입니다. 앞에서 자소서를 준비할 때 이 회사와 이 직무에 대한 나의 경험을 전략적으로 표현했던 그 고민들을 이제 말로 풀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구성도 사실 비슷해요. 하지만 다들 면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건 글로 정리한 것들을 말로 전달하는 게 힘든 겁니다. 면접 전형에 자신 있게 대응하려면 어떤 마인드가 중요할까? 이 면접을 대하는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인드 2가지를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면접은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 정말 중요해요. 저는 상담에 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차피 너 앞에 있는 면접위원은 오늘 만나고 안 만날 사람이야. 나중에 나를 기억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압도한다 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평가 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대화를 하고 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취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같이 이야기하는 입장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면접 분위기를 지배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분명 이길 수 있습니다. 2번째, 면접은 밀당이라는 것. 연인 사이에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말하는 그런 밀당은 아니고요. 면접은 기본적으로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처럼 한 번에 A부터 Z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혹은 내게 관심이 생기도록 중요한 키워드들을 던져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면접위원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계속 만들고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소스들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꺼내놓은 소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스들 안에서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서 면접위원들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뒤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이것을 마음속에 저장을 하고 면접에서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위원들이 하는 질문의 패턴을 알면 우리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미리 내 경험에 비춰서 그 질문 리스트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면접위원들의 질문은 주질문과 탐색 질문으로 나눠집니다. 주질문은 큰 질문이에요. 특정 역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묻는 첫 시작점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탐색 질문은 작은 질문입니다. 그 주 질문에서 나왔던 답변에 대해서 꼬리물기 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질문들. 이게 탐색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주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길게 대답하지 말고요. 딱 개요 정도만 이야기를 해서 면접위원들에게 많은 소스들을 던져주고 그 다음 탐색 질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말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밀당하라고 한다고 단답식으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핵심 위주로 크게 던져주면서 디테일한 것들을 차후에 계속 물어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탐색 질문은 보통 STAR 기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 네 가지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왜 그게 중요했는데 그 과제는 왜 나오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땠고 다른 사람들도 그 결과 때문에 영향을 받았니? 라고 하는 이러한 꼬리 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탐색 질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탐색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면접위원은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혹은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주질문과 탐색 질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질문은 어떤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가 했던 성과, 그때 배웠던 거, 그것들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전 교내 잡지사를 새로 만들어서 그 초대 회장으로 약 2년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신생 조직이라 당시 리더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였는데 리더로서 어떠한 시도를 통해서 달성해낼 수 있었고 이 성공 경험이 저를 지금까지 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소스를 면접위원에게 던져줬나요? 첫 번째, 잡지사를 얘가 만들어 봤구나. 두 번째, 새로 만든 잡지사의 리더가 됐구나. 세 번째, 대학생으로서 자금 확보를 해봤구나. 라는 등의 소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위원은 우리가 던진 그 소스 안에서 탐색 질문들을 더 넓혀서 진행을 하겠죠? 이제부터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자신 있는 경험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물어보게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이 만약 이 잡지사에서의 리더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탐색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 잡지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 잡지사를 만든 초기 멤버는 몇 명이었고 역할은 어떻게 배분되었어? 왜 초기 멤버 중에서 지금 이 지원자가 리더가 되게 된 거야? 잡지사를 만들었을 때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야? 그 중에서도 자금 확보 문제가 제일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던 이유는 뭐야? 그 문제는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이었고 상대방의 논리는 무엇이었어? 갈등되는 쟁점은 어떻게 풀었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 같아?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잡지사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 라고 하는 등등등의 탐색 질문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겠죠. 면접의 대화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탐색 질문들, 이런 것들의 패턴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경험들에 맞춰서 미리 어떤 질문들에 대응 준비를 해야 할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면접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몇 개의 주요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면접에서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치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내 잡지사 신설에 대한 그 케이스를 두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라는 질문이 분명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해결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 역량, 분석적 사고를 바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 구체적인 답변이 비읍했을 경우에는 면접위원은 그 이슈가 거짓이 아닐까? 혹은 지원자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잡지사 유지와 잡지 발간을 위한 펀딩이 필요했고 졸업생들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깡으로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매일매일 설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술 한잔 하면서 형님 동생 사이를 맺고 저의 장점인 관계적 역량으로 설득했습니다. 이 케이스 경우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무난해요. 그런데 조금만 보탠다면 지원자분이 실제 관계적인 역량으로 풀었다 하더라도 저는 플러스 하나 더 지원자가 했던 현 문제에 대한 분석의 노력, 이것을 더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런 답변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얼마의 펀딩이 필요했고 그 돈 규모를 감당하는 것은 졸업생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졸업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졸업생들의 니즈를 먼저 분석을 했는데요. 졸업생들은 우리 학과의 발전도 원하겠지만 졸업생들이 소속한 혹은 경영하고 있는 회사 홍보를 통해서 본인 회사의 이익 그리고 채용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 잡지사가 기여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 전략과 방향, 그리고 매월 몇 부 정도 발간될 것인지, 졸업생의 회사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확히 타깃된 대상들에 대해서 시중의 홍보비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위원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이렇게 이슈를 치열하게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서 성취한 경험이 있다며 해결 과정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학점 평균 2.5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것이 졸업까지 4.0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강의를 녹음해서 수차례 반복해 듣는 것은 물론이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끝까지 제가 원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4.01점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좀 어떠세요?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매번 말씀드렸던 2과식으로 성과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 2번째, 왜 이게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 3번째,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그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이 3개 중에서도 저는 이 3번째가 제일 미흡한 것 같아요.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그간의 평균 2.5점에서 4.0점으로 점수를 상승하는 데 성공을 해서 우수하게 졸업했습니다. 1.5점의 평균 점수를 높여서 4.0점이 된다는 것은 전체 과목에서 A+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이것은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면서는 정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우선 왜 지금까지 학점이 낮았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신청 과목들의 난이도 수준 조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주 4회 서비스업의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느라 학업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적었습니다. 이 2가지 주 원인을 두고 저는 선택 가능한 과목들 중에 난이도 수준과 그리고 선배들의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또한 신체적 에너지를 다소 좀 덜 들이고 가성비가 높은 이론 쪽 영역의 아르바이트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에 총 12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학업에 추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2가식으로 내 성취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학점을 높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내가 치열하게 해보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 면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소재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때 힘들었던 그 배경과 그 이유들은 이 회사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를 정하실 때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감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디에서 인턴을 할 때 한 선배분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나중에는 제가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좀 더 잘하고 상사에게 예쁨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저를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저는 이것을 꼭 인간적으로 꼭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의 마음을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터놓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해를 풀고 당시 인턴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분은 내가 일을 잘해서 시기를 받았지만 그래도 잘 풀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큼 나 일도 잘한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자가 말씀하셨다면 많은 생각들 중에서도 면접위원분들이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때도 좀 힘들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누구나 어느 회사에서 늘 겪을 수밖에 없는 사례보다는 조금은 거리를 둔 사례가 안전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구나 라는 공감을 먼저 일으켜야 되는데요.
그냥 관계적인 역량으로 풀었다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내 입장과 상대 입장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확인했고 뭐가 결국 문제였는지를 확인하고 입장을 어떻게 조율했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힘들었던 것이 지금 내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를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제가 좀 더 추천해 드리냐면요. 나의 특정 부분의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혹은 열악한 환경 등에 따른 어려움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한 이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극복 가능한 것들 혹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측면을 말함으로써 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갔나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번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A 기관의 CSR 인턴 생활 중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지역의 가축 배설물 무단 방류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시 더위와 악취 속에서 2개월간 어떤 가축 농가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루 5시간 이상 가축 배설물 냄새를 맡으러 다니면서 무단 방류 농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정작 찾아낸 농가 주인과는 트러블이 생겨서 심신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무단 방류 농가를 다른 팀에 비해서 15% 정도 많은 수치인 21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떠십니까?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도 아니고요. 내가 너무 미흡해서 생겼던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 공격받을 거리가 좀 덜한 소재인 거죠. 열악한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성과를 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말한 뒤에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다른 팀에 비해 더 많은 건수를 찾아낼 수 있었나 라는 등의 면접위원회 탐색 질문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면접에 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마인드셋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팁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면접은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내가 자신 있는 경험들을 소스로 던져준다. 면접위원을 내 경험의 어장 속에 가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에도 역시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것을 먼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OX 알려줘요 한디. 문과 직무에서 직무 경험 없이 신입사원 입사는 불가능한가요? 여러분 X 이건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냐면요 여러분. 저도 직무 경험 없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네.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과 직무가 인사, 구매, 기획, 영업관리 이런 직무들을 문과 직무다라고 만약 생각을 하신다라면 사실 이 직무들은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고서야 미리 경험을 할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 경험 정도인데 보통은 다른 직무들은 인턴을 별로 하지 않고 영업 관리 직무 정도만 인턴을 많이 하고 그렇다 한들 해본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실제로 면접에 오시는 분들 중에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직무들은 회사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단시간 내에 업무를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채용 때 사실 주가 되는 베이스는 기본 역량, 기본 공통 역량을 얼마나 가졌냐 요걸 보는 겁니다.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역량, 소통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분석적인 사람인지를 예를 들어 다른 인턴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게임 동아리에서 분석했던 거 단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분석했던 거 이러한 여러 경험들을 잘 떠올려 보시고 내 일상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매칭시키는 그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밖에도 다양한 의견과 감상들이 있었는데요. 늘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 많이 드립니다. 감상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의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보라. 지금까지 한디였고요. 취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